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 매크로를 활용을 해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문장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원본 시트가 갖고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시트를 복사를 해서 또 하나의 시트를 만든 다음에 원본 시트에 있는 여러 개의 셀의 값을 번역을 해서 타겟 시트에 그 번역된 값을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문서를 연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그냥 저장을 하시면 안되고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매크로 시트 전체 번역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에 있는 녹화 기능을 주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매크로를 녹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매크로 녹화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위쪽 메뉴의 개발 도구에 있는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매크로 기록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파일, 옵션,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 이 개발 도구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기 위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이 개발 도구 탭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매크로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시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할 시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이동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복사본 만들기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동일한 시트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본 시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원본 시트의 이름 다음에 번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본에 있는 시트 안에 값이 있는 셀들만 선택을 해서 룹을 돌려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번역 함수를 호출해서 그 번역된 그 결과 값을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번역 전 값을 가지고 번역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나서 번역된 결과를 여기에 있는 이 셀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매크로 기록 기능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매크로에 사용되는 모든 명령문들을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크로에 사용되는 정말 기본적인 명령어들만 알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매크로 기록 기능을 사용을 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매크로가 어디에 저장될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이동 복사, 그리고 복사본 만들기,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매크로가 저장이 됐을 텐데 기록 중지 한 다음에 매크로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Alt F11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방금 저희가 기록한 매크로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시트 중국어 시트를 셀렉트 선택을 해서 복사를 했다.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 때는
시트 1 그 앞에 붙여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시트 1이라고 하는 것은 시트의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매크로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면서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르고, 자, 누른 다음에 확인, 중국어 시트를 선택을 하고 이동 복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중국어라고 하는 이 시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확인 버튼을 누르고 기록 중지, 그리고 다시 Alt F11로 확인. 자, 보시면 중국어 시트를 선택을 하고 나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세 번째 시트 앞에다가 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매크로의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먼저 원본 시트를 선택을 해서 복사본을 만들기, 그리고 나서 이때 신규 시트의 이름은 그 원본 시트의 이름 언더바 번역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시트에 있는 값이 있는 셀들만 선택, 전체 셀을 선택을 해서 그 비어있는 셀을 번역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값이 있는 셀만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본 시트에 값이 있는 셀만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거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 셀만 선택을 해서 거기를 룹을 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값을 번역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 값을 복사된 시트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시트에서 값이 있는 셀만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찾기 및 선택, 그리고 이동 옵션, 자, 여기에서 상수를 누르게 되면 값이 있는 셀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값이 있는 셀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 옵션에서 상수를 선택을 할 때는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조금 전과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셀을 선택을 하고 찾기 및 선택, 그리고 나서 이동 옵션, 그리고 나서 상수 확인을 눌렀는데 여기에 있는 값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분명히 값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할 때 먼저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할 때 값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상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여기 시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빠지지 않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중국어 중에서 실제 값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셀의 경우에는 또 다른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으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매크로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버튼 클릭, 확인. 자, 다음에 셀을 전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값으로 붙여넣기. 자, 다음으로는 홈 탭에 있는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상수, 확인.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다시 개발 도구로 가셔서 기록 중지.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Alt F11. 자, 눌러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모든 액션들이 이렇게 매크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자, 셀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선택된 것을 복사, 그리고 그 선택된 것을 붙여넣기 하시는데 값으로 붙여넣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매크로 명령문은 자, 다음과 같이 값으로 붙여넣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셀을 선택을 할 때 상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있는 셀만 선택을 해서 룹을 돌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룹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연속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특정 오브젝트의 집합을 선택을 할 때는 for each 개체 변수, 그리고 in, 그리고 컬렉션인데 셀렉션이라고 했네요. 컬렉션. 자, 이렇게 어떤 특정 개체의 집합을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렉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명령문을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next. 이런 식으로 해서 for each next 반복문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만든 매크로 소스를 활용을 해서 메인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든 소스를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줄 텐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값이 있는 셀만 선택을 해서 그거를 arrange라고 하는 range 변수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엑셀에 있는 오브젝트와 그리고 VBA에 있는 오브젝트 변수를 연결을 할 때는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구문에서 select를 제외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지우고, 우리가 값이 있는 셀만 선택을 한 걸 여기에 있는 arrange라고 하는 range 오브젝트 변수에 여기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for each next 구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현한 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ebug.print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어드레스들과 그리고 실제 셀에 있는 값을 프린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접 실행창을 통해서 실행을 할 텐데, 만약에 직접 실행창이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자, 보기에 직접 실행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F5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셀의 주소 B2에는 원본 시트 선택이, 그리고 C2에는 원본 시트 선택이, 그리고 B4에는 원본 시트 복사,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는 셀만 선택하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분 앞에 저희가 최초에 했던 시트 전체 카피하는 그 구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어라고 하는 특정 시트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중국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본어라고 하는 시트 이름을 가진 시트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액티브된 시트를 기준으로 해서 시트를 선택을 하고 그거를 복사하는 그 구문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수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스트링 형태의 오리지널 시트 네임을 담을 변수, 두 번째는 스트링 형태의 타겟 시트 네임을 담을 변수.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오리지널 시트 네임에 액티브 시트 네임을 담고, 그리고 여기에 오리지널 시트 네임을 담은 그 변수 뒤에다가 언더바 번역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결합을 한 그 결과값을 타겟 시트 네임에 담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오리지널 시트 네임을 복사해서 중국어 대신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이 오리지널 시트 네임을 카피를 해서 그 위치를 시트1이면 여기 첫 번째가 되겠죠. 시트1 앞에다가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진 그 시트가 시트1이 되고 이 부분이 시트2, 이 부분이 시트3가 됩니다. 자, 이런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에 새로운 무언가가 끼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순서를 정렬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시트의 이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시트1.name을 타겟 시트 네임으로 바꿔주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시트 이름에 언더바 번역이 붙어 있는 그 이름으로 된 타겟 시트 네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시트 이름을 변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중단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자, 중국어가 카피가 돼 가지고 임의의 이름으로 카피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시트 1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을 중국어 언더바 번역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디버그에 보시면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8번이 있죠. 그래서 F8번으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국어 언더바 번역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아랫부분은 진행하지 마시고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